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교양대학에 재학 중인 손혜숙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바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이 실천 참여 교과목이랑 그리고 지역 연계 교과목 또 이제 주제 중심 교과목의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되는 사례는 이 주제 중심 교과목 개발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 주제 중심 교과목이라는 것은 이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중에서 적용 가능한 목표를 선별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이 교과목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SDGs에 대한 지식 체계를 이제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이 SDGs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주체가 되어서 이 공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인식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제 교과 운영 방향은요, 사범대학교 1학년 37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교양 필수 교과목인 이 종합적 사고와 의사소통이라는 수업의 일부를 이제 재편을 해서요, 12주부터 15주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행을 할 때, SDGs의 관련 영역과 그다음에 핵심 역량들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을 했고요. 네, 이렇게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화해서 설계한 수업 지도안이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주제하다시피 이제 수업은 크게 총 4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배경 지식을 형성하고 문제를 도출하고 또 도출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이런 이제 단계로 설정을 해서 구안을 했는데요. 각 차시는 이제 75분씩 2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운영 사례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각 단계별로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시간에는요, 이 이제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설명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수립 배경이나 그리고 이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된 5, 10, 16의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녹화 강의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자들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그 필요성을 인지를 했다면 1차 시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실시간 줌을 활용을 해서 이 불평등과 관련한 도서를 이제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도서를 선정을 할 때에는 실제로 도서 선택의 방법으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이 북매치 전략,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매치 전략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읽을 텍스트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북매치 전략의 핵심은 이제 텍스트의 난이도나 텍스트의 내용, 그리고 텍스트의 구조, 텍스트에 대한 흥미, 그리고 텍스트와의 어떤 관련성으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 이유는 이제 이것은 독서에 대한 어떤 몰입,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그리고 독서의 연장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략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결과, 지금은 또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텍스트로 선정을 해서 이제 이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요. 다음은 이제 문제 도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도출 단계에서는 이제 선정한 텍스트를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이제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소그룹 담화 활동을 하면서 문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학습자들은 이 이제 각자 독해 방법으로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제 교수자가 제시한 실습지를 활용을 해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때 내용을 정리를 할 때 그 실습지의 구성은 개요, 인용, 쟁점 또는 의문점, 그리고 평가 관련 항목, 문제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개요는 텍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인용은 이제 개요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텍스트에 대해 핵심 내용들을
재사유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비문학의 경우에는 그 인상적인 구절들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이 인상적인 구절은 이제 대부분 핵심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핵심 내용이 아니더라도 학습자들의 기억에 남는 구절이라면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학습자들의 사유나 감정에 자극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요나 인용을 정리를 하면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다면 다음으로 이제 사유를 좀 자극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이나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텍스트에 대한 평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음으로는 이건 이제 과제로 진행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소외시를 활용을 해서 팀 담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팀 담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은요. 본인이 이제 이해한 내용들을 점검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사유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내용으로 이제 내용을 통합을 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의 문제와 연결을 해서 이 불평등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도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요 이제 두 개의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과제로 진행한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이제 사례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화 활동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담화 활동 진행 사례를 간략히 보면 이 친구는 이제 장점과 아쉬운 점들을 구분을 해서 이 텍스트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들을 도출을 한 후에 이제 그에 대한 담화 활동의 결과물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도출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들을 도출을 했는지를 정리를 하고 있죠. 여기 관련 항목의 경우에는 이제 뭐 드라마나 도서, 웹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들을 찾아서 이 불평등의 문제를 톱어볼 수 있는 그런 연결 지점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문제 도출 단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문제 이해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이해 단계에서는요, 앞에서 이제 진행했던 팀 담화 활동에서 도출한 문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이상의 문제를 선정을 해서 소외의식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담화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전체 공유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의 사유가 좀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유 확장 단계에서 이제 우리 학습자들은 본인들의 생각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을 넘어서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접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어떤 사유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는 이제 물론이고 또 수업 주제였던 우리 이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숙고해 볼 수 있는 이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담화 활동의 공유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 텍스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들을 좀 점검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우리 사회에 이제 적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도출한 내용에 대한 답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제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불평등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들을 되짚어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은 이제 불평등의 어떤 범위들을 한정을 해서 과연 이런 불평등을 우리가 살면서 감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떤 논의로까지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마지막 단계가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이 교과목에서 초점을 둔 불평등 문제는 사실상 이제 다음반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무의식 중에 우리 스스로 동의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도 좀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적 불평등에 초점을 좀 두었고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안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그 구체적인 인식 방법을 계획해 볼 수 있도록 기획안 초고 실습지를 제가 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습자들은 이 실습지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요. 이 실습지의 내용은 이제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내용과 그리고 해결 방안, 그리고 해결 방안의 구체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내용을 정리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구성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구체화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안 초고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요거는 이제 내용 부분이 좀 잘 돼 있는 사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시했던 문제, 크게 포괄적으로 제시했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잠재적 불평등 문제를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라는 것이었고요. 이 문제를 받은 우리 학생들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단계로 생각을 좀 넓혀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성 부분에서 잘 되어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해결 방안이 가시적으로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사회의 잠재적 불평등 문제를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업 지도안 형식으로 접근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 수업 지도안을 짤 때 학생 참여형 수업과 조별 토의 수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서 제시를 한 거고요. 이 세 번째는 이제 해결 방안의 구체화 측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북테일러 형식으로 이 문제들을 인식시키겠다라고 접근을 한 건데요. 이 북테일러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어떤 구성을 취할 것인가가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공유를 해보고자 제시를 한 거고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교수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과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이 공유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가장 많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두었던 게 보완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범대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수업 지도한 형식으로 이제 진행한 사례인데요. 분명히 이제 교육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제 드라마나 가요의 어떤 일부분들을 선택해서 이 학습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는 동기 유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 있고요. 또 학습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각인이 되어 있고 또 수업의 단계의 어떤 시간 분배나 활동들이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1학년 학생이 한 것 치고는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변수들도 예측을 해보고 또 그 변수들에 대해서 교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적시해 놓았던 부분 역시 좀 고무적이고요. 이 불평등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사례들을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는 내용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불평등을 인식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친구에게도 이제 피드백을 줬듯이 1시간 교육으로 이 불평등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내재화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이 결과물의 어떤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도 이제 수업 지도안 형식과 관련돼서 뭐 특강을 목표로 한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다양한 각도에서 수업 지도안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기획안 형식으로 접근한 사례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우리 사회의 잠재적 불평등을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불평등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을 시킬 것인가를 세대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소년층은 이제 교육 과정의 개선을 통해서, 또 청장년층은 SNS를 활용해서, 또 노년층은 책이나 기사 혹은 공중파 방송 캠페인을 활용해서 이 불평등의 문제를 인식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 이름도 범국민적 불평등 인식 및 해소 프로젝트 기획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해가지고 좀 구체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들은 이제 각 세대별로 하고 있다라는 점과 세대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의 어떤 방안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과정 개정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하고 실제 어떤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장년층 대상의 방안으로는 이제 사회 알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것과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기획안을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년층 대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회라는 방송 프로그램 기획안을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사회 알림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이 채널에서 다룰 내용이나 그다음에 홍보 방법 그리고 뭐 기대 효과, 필요 인력 그리고 예산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성세대, 그러니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자나 뭐 게스트, 진행 형식, 내용, 기대 효과 뭐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북테일러 형식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책을 중점적으로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한 수업이다 보니까 불평등의 문제를 다룬 책을 소개하는 이제 북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인식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했던 사례인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형식은 이제 캠페인 형식인데요. 이제 일부만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DGs 인식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캠페인의 개요부터 그다음에 추진 계획, 기부 계획, 예산 사용 계획까지 이제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안은 이제 국제사회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둬서요, 관련 UCC를 제작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걸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만으로 불평등의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동시에 기부에 동참을 하게 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공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의 어떤 세부 일정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또 수익 창출 방식, 그리고 기부 계획의 구체성, 그다음에 예산 사용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은 이 기획안의 어떤 실현 가능성을 담보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기회와 이런 어떤 지원이 정말로 제공이 된다면 실제로 실현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이제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한 사례에 대한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사실 우리가 자연재해부터 이제 전염병을 포함하는 어떤 사회적인 재난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 사회는 끊임없이 재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빈부격차나 불평등 그리고 불균형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극대화되고 또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류가 봉착한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고 인류의 번영과 어떤 보편적인 평화를 위해서 촉발된 이런 어떤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굉장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교육과 결합이 될 때 실현 가능성은 이제 배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저는 이제 이 대학 교양 교육에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교육 방안을 모색해보고
어떤 실제 교육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적용을 해본 결과, 적용을 해보고 이제 강좌의 마지막에 설문을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설문은 기간은 이제 이 기간이었고요. 대상은 이 수업을 듣는 37명이었고, 그다음에 문항은 이제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몇 가지만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과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이제 설문이었고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협력학습을 통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 창의성이나 어떤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주제중심 교과목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설문은 이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획안 과제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과제는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것과 그다음에 기획안 작성이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설문을 이제 진행을 해본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수치로 이 교육적인 효과를 절대적으로 담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국제사회 공동의 아젠다를 인지를 시키고 또 이제 우리 미래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관심을 촉구하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교육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육적 가능성이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수업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획한 내용을 실제로 이제 실현해 볼 수 있는 연계 수업이 좀 지속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주제중심 교과목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다음 해에 제가 또 하고 있는 이제 미디어 관련 서비스라는 교과목에서 이제 이번에는 더 길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서비스라는 교과목이라는 것이 이 주제중심 교과목을 가지고 배운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해서 나중에 이제 8주차 동안 학습을 하고 나중에 한 5주차 동안은 지역 기관에 나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교육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천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봉사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도 그 효과를 보는 데는 좀 한계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통합적인 어떤 교과목에 대한 개발 부분은 추후에 어떤 과제로 좀 남기고요. 아마도 오늘 이 포럼이 이제 교과목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